하고 오늘은 이제 모의고사 여러분들 시험지 받으면은 어떤 식으로 어떤 시간 안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모의고사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모의고사 시험지 이렇게 받았을 때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시험지 안 보더라도 그냥 머릿속으로 쭉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시험 보기 전까지, 나중에는 수능 보기 전까지 계속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면 돼요. 이거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은근히 크거든요. 또 1학년 때 시험지랑 2학년 때 시험지랑 1, 2학년 시험지랑 여러분들 3학년 때 받는 시험지는 좀 달라요.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3학년 안에서도 또 달라요. 월마다. 그 월마다 평가하는 주체가 좀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할 테니까 목요일 날 시험지 받았을 때 아, 이거 이런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라고 바로 행동으로 나올 수 있게, 액션으로 나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아서 머릿속에 순서를 잘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문제를 이제 접근해 나가서 이제 문제 풀고 읽고 뭐 독해하는 방법은 평소에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 적용해 보라는 얘기고, 먼저 제가 시험지를 이렇게 두 가지를 띄워 놨는데요. 이 두 가지 시험지 두 개의 주체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3월 달에 봐야 되는 거는요. 왼쪽에서 나오는 학력평가라고 하는 시험지예요. 학력평가. 그러면 3월 달에 보는 학력평가는요. 2021학년도인데 여러분들 학년도로 바뀌겠죠. 이거 작년 거니까 2022학년도로 찍혀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10월은 아니고요. 3월이라고 나오겠죠. 전국연합 학력평가. 여러분들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거를 무슨 형식으로?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 형식으로 한다일 뿐이지 학업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수능을 위한 모의고사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학업 능력 평가 문제인데 다만 수능의 형식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학업 능력 평가하는 게 꼭 수능의 형식만 있는 건 아니죠. 서술형 낼 수도 있어, 사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지는 아마 3월 모의고사로서 올해 연도가 찍혀서 나올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모의평가라고 해서 나와요. 모의라는 거는요, 가짜란 얘기지? 가짜, 어떤 가짜? 수학능력평가에 대신해서 모의해서 보는 평가예요. 그래서 수학능력평가 3월이 아닌 6월, 9월, 이 두 차례 모평이라고 하는 거는 2022학년도가 작년 기준이었고 올해는 2023학년도라고 나올 거예요. 숫자가 여기가 플러스 1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내년에 대학에서 수학 능력, 수학은 학문을 수련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 뽑고 싶다는 거야. 수학 능력 좋은 사람들. 그치?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올해는 올해 평가하는 학업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게 10월 제가 문제지를 가져온 이유가 분명히 6월, 9월 모의평가 문제지는 앞에 1번부터 3번까지 문제가 유형이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10월 모의평가는 이후에 제작이 됐는데도 한 10월 모의평가니까 9월 달에는 제작을 하거든요. 이미 그럼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제작을 했는데도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 유형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수능도 오른쪽에 모의평가식으로 1번부터 3번의 이 유형이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말은 앞부분에 있는 문제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차이가 은근히 크거든요. 앞부분에 요 1번부터 3번의 문제 유형은요. 어떤 유형이냐면은 요 독서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쭉 정리하는 우리가 비문학 독해 부분은 아니고요. 독서 방법 공부하거나 여기서의 독서 이건 수준 물어보는 거거든요. 독서 수준, 여러분들이 독서 수준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냐, 혹은 독서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냐. 밑에서도 독서 방법 중에서 이렇게 수용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수용할 걸래? 어떻게 독서를 수용할래? 라고 하는 독서 방법에 대한 독서 이론 파트예요, 여기는요. 실제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까지도 독서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1번부터 3번까지 배치가 돼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되는 모의고사는
학력평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학력평가는요. 3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4차례 학력평가가 있지만 4차례 학력평가 모두 이 독서 이론을 직접적으로 1번부터 3번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면 독서 이론을 물어보진 않느냐? 아니요. 문제에 녹여서 물어봐요. 지문에서. 우리가 평소에 비문학 독해하는 문제에 녹여서.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이 독서 오른쪽에 유형을 한번 보면 책을 선정할 때, 이거는 책 선정할 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윗글에 나타난 독서 방법을 어떻게 글을 읽을 것인지 방법 물어보는 거예요. 뭐 전개 방식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내용일치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대한 내용일치지만 그 물어보는 주제가 뭐 인문을 물어봤어, 자연을 물어봤어, 아니면 과학기술을 물어봤어, 사회법지문을 물어봤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3번 같은 경우도 수용할 때 이런 태도들인데 그러면 요 문제들이 실제로 학력평가 문제에서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자, 비문학 독해에서 지금 여기 왼쪽은 계속 10월 달 거, 오른쪽은 계속 9월 달 게 나옵니다. 시험지 비교 대조하려고 이렇게 편집했고요. 하나만 넘어가서 6페이지 그리고 저기 6페이지 하나 있네요. 6페이지에 이 부분이에요. 이런 활동지 부분으로 지금 이거 학력평가 문제거든요. 왼쪽은요. 왼쪽은 학력평가 문제. 학력평가에서 이렇게 지문 안에서 사회지문이네요. 법지문이니까. 법지문 안에서 학력평가에서 글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라고 독서 이론 파트가 여기서 한 문제가 지문 안에 녹아서 나와요. 녹아서. 물론 여기서 이제 전개 방식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학력평가 문제는요. 지금 수능에서 제시되는 이 독서 이론을 직접적으로 아직 3월 달이라서 모르거든요.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그냥 기존에 우리가 모의고사 했던 부분대로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 요 세 문제의 차이가 상당히 큰데 요 세 문제는요. 독서 이론 파트가 너무 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독서 이론 파트가 있다면 이거 세 문제 먼저 풀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처음에 받았을 때. 처음에 받았을 때 이 독서 이론 세 문제가 금방 풀릴 거거든요. 빨리 풀리면 5분 안에도 세 문제 풀려요. 5분 넘어가면 좀 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문제의 유형, 문제에서 의도한 말에 맞춰서 읽어주는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제한된 시간 안에서. 그래서 이 세 문제 같은 경우가 독서 이론을 물어봤으면은 그냥 첫 페이지 먼저 풀어도 된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학력평가, 우리 작년에 학력평가처럼 이제 문학이라던가 혹은 그냥 독서 지문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다른 부분부터 풀라는 얘기예요. 어느 부분부터 풀라고요? 뒤에 가서 여러분들 선택 영역에 대해서 먼저 찾아주세요. 자, 선택 영역은 지금 13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쵸? 학력평가, 모의평가 둘 다 동일하게 13페이지부터 시작이 되죠. 순서는 화법과 작문부터예요. 이렇게 4페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언어와 매체. 그러니까 엄매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뒤로 바로 넘기면 돼요. 그냥 뒤에서부터 찾아도 되죠. 합법과 작문이 중간에 있어요. 이 위치 중요해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펴야지. 그렇죠? 그리고 합법과 작문이 몇 문제? 11문제. 언어와 매체도 11문제. 그러면 순서를 잡을 때 이 11문제가 먼저 풀려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 이론 파트는 이거 풀고 풀어도 됩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 옵션을 드릴 테지만 적어도 선택 영역은 먼저 푸셔야 된다. 선택 영역 11문제가 먼저 풀려야 돼요. 순서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뭐 독서 풀, 문학 풀러가야지. 문학. 그렇죠? 그리고 이 선택 영역 11문제 풀어낼 때 선택 영역 11문제 풀어낼 때 이게 만약에 평가한 버전으로 독서 이론 문제가 있으면 독서 이론 3문제는 금방 풀리니까 선택 영역 앞에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선택 영역 뒤에서 풀어도 되셔요. 문학 풀기 전에 가볍게 풀고 들어가도 돼요. 글 읽는 연습으로. 실제 글을 막 정확하게 막 해도 독해하면서 읽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서 이론 3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선택 영역 앞부분에서 먼저 풀고 선택 영역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택 영역부터 풀래 하고 독서 이론 3문제 여기다 푸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14문제가 될 수도 있고 11문제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간적 차이는 좀 많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리고 선택 영역을 풀 때도 계속 우리가 풀었던 모의고사랑 유형이 비슷해요. 먼저 화작부터 잠깐 설명하면은 화작은 발표, 라디오 방송에서 대화, 화법이 먼저 제시가 되죠. 모의평가랑 학력평가 똑같이 제시가 됩니다. 화법이 3문제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강연, 초고, 글, 협상이라고 하는 융합형 지문이 나와요. 융합형 지문은 중간에 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시는 분들은 어디부터 푸시는 게 좋냐면은 이건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장문부터 풀고 오는 것도 괜찮아요. 장문. 그래서 이 선택 영역을 푸실 때 화작하시는 분들은 화법부터 푸시고 장문부터 푸시고 그 다음에 융합형 지문을 푸시면은 좀 수월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화법 안에서도 문제 유형마다 바로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바로 풀리는 문제들은 이런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 게시판에 청취자가 발표를 들은 또는 대화를 들은 청취자가 하는 반응, 그리고 고쳐쓰기 문제가 있었죠. 고쳐쓰기, 초고를 읽을 사람이 이렇게 고쳐쓰는 문제. 여기서는 초고를 쓰는 학생이 요건 아닙니다. 9월 문제에서는 고쳐쓰기 문제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오면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 언매도 마찬가지예요. 언매는 보통 이제 언어와 매체라고 해서 언어, 문법 문제가 5문제가 나오고요. 매체 문제가 6문제가 나와요. 화법과 작문도 비슷하죠. 화법과 작문도 비슷해요. 화법에서 5문제, 융합형까지 다 포함해서 작문에서도 5, 6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언어와 매체에서 여러분들 문법 공부가 빨리 되신 분, 문법 공부가 나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35번부터 푸셔도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 저 문법이 좀 이렇게 좀 바로바로 튀어나오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뒤에 가서 40번 또는 40번 문제, 여기가 이제 매체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매체부터 풀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었을 때 아침에 시작될 때 어느 정도 글을 읽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3월 모의고사가 얼마만큼 긴장할지 모르다만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가서 나 그래도 1시간 일찍 가서 먼저 좀 이렇게 모의고사 지문이라도 좀 읽고 있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처음에 가자마자 글을 읽는다?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글들을 먼저 접해라, 처음에. 그게 독서 이론 파트가 나왔으면 독서 이론 파트를 먼저 읽어도 된다. 왜? 쉬운 글이니까. 그리고 화법과 작문에서 화법 지문이 조금 더 쉬우니까 더 쉬운 지문을 먼저 익힌 다음에 트레이닝을 하면서 점점 시험에 집중을 하게 되고, 언어 매체 같은 경우는 매체가 조금 더 쉬워요. 매체 부분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 문법 부분을 문제를 풀어주면 되신다라는 거. 요 부분은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휴대전화 메신저로 나눈 대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대화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또는 생각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화법과 작문에서 화법 영역, 대화 영역 있었죠. 아까 인터뷰, 뭐 라디오 방송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이 대화 단위를 읽을 때는 항상 그 대화의 맥락에 맞춰서 끊어주라는 얘기예요. 끊어주라는 얘기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만 같이 한번 화면만 보면서 같이 해볼게요. 자, 채원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가정통신문 봤어? 나 잃어버렸는데 보내줄 수 있어? 이거 말하는 거지? 라고 해서 봤어? 못 봤어? 그럼 보내줄게. 끝. 하나의 대화 맥락이 끝났죠. 그리고 채원이가 보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죠. 와, 이거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드는지 몰랐어. 헉, 심각하네. 여기서 심각하다라고 서로 인식의 공유. 그러면서 준영이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조금 더 추가 정보를 내가 줄게. 추가 정보가 있으니까 이거 들어가서 봐봐. 나는 이미 봤어. 재밌네. 이거에 대한 평가까지. 이 정보에 대한, 추가 정보에 대한 제시 혹은 평가까지. 그쵸?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현진이까지.
평가하고 자신이 이것까지도 떠올랐어라는 얘기까지가 하나의 대화 맥락이죠. 그리고 채원이가 또 얘기하네요.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우리 이렇게 올리자. 오케이, 좋았어. 만들고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끔 하자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한 4단락으로 나와서 여기서의 대화는 무슨 내용인지 요약하고 여기서의 대화는 무슨 내용인지 요약하고 요약은 머릿속으로 간단하게만 하면 돼요. 여기서 무슨 내용인지 요약하고 여기서 무슨 내용인지 요약하는 이런 연습은 화작 수업 저랑 하신 분들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내용의 단위로 요약해서 잘라서 보시라는 거. 근데 이게 매체잖아. 지금 언어와 매체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 화작을 매체화 시킨 거거든요. 매체 어떤 매체? 휴대전화 메신지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정도의 내용 요약들은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 매체, 매체에서의 공통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읽고 끊어서 읽고 끊어서 읽고 이거를 막 자세하게 우리가 내용을 기억하면서 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것부터 빨리 읽으신 다음에 그리고 화법과 작문 그리고 매체 동일하게 문제부터 보시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문제부터. 이것에 대한 문제가 어떤 걸 찾으라는 거지, 어떤 걸 찾으라는 거지, 어떤 걸 찾으라는 거지. 이거 지금 매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읽는 연습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나 되게 정확하게 읽었는데 아니야, 이거 정확하게 읽을 필요 없어. 내용 전개 방식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얘네들 어떻게 말아볼 건지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보고 오시라는 거. 그래야 시간이 세이브가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언어와 매체에서 매체 6문제 정도 풀고 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 문법 문제들을 푸셨을 때까지의 시간. 자, 그러면은 그 시간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하나 넘어가서 여기다 씁시다. 선택 영역을 이제 풀었을 때 선택 영역만 풀었을 때 그리고 선택 영역에다가 독서 이론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요. 독서 이론은 근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선택 영역 11문제가 언매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몇 분 정도 풀 수 있을까? 채팅창에다 한번 써볼래? 아니면 화작은 몇 분 정도 걸릴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 11문제. 이 11문제에 대한 시간을 한번 여론을 수렴해보자. 언매는 얼마 걸리고 화작은 얼마 걸리는 게 제일 베스트일까? 화작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10분? 언매 11문제인데 10분? 물론 10분 걸리는 사람들도 있지, 잘하는 사람. 선생님들도 한 10분 걸리나? 선생님들 풀려고 하면 한 10분 조금 오버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이게 1학년 때, 2학년 때로 보면은 1번부터 10번까지가 화작이었고 문법 문제가 5문제가 있거든요. 11번부터 15번까지가 문법 문제거든요. 여기까지 풀었을 때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는 15분이에요. 혹은 17분 이내만 17분 이내만 들어가도 안 늦었다라는 거. 11문제로 그럼 시간이 좀 문제가 줄었네. 여기는 15문제인데. 그럼 언매 같은 경우는 화작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언매는 한 13분에서 15분 정도 요 정도로 잡아 주시고 화작은 일단 15분에서 한 17분 정도는 걸릴 거예요. 11문제 푸는데. 그럼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 읽어내는데 글이 많아서 그래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8시 40분에 시작하잖아요. 요 시간대를 여러분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시계 꼭 챙겨 가시고 물론 학교에 시계 있겠지만 수능 시험장에는 시계 없어요. 여러분들 손목시계 챙겨 가셔야 돼요. 그럼 8시 40분에 띵 하고 시작해 갖고 문제의 언매를 풀어냈을 때 8시 55분이야. 그러면 나 아직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화작을 푸신 분들도 8시 아직 57분이야. 아직 9시 안 됐네. 9시가 안 된 게 많이 안 돼야 돼. 한 3분, 4분 정도. 그러면은 나 괜찮은 페이스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심리적 위안을 잡고 가셔야 돼요. 이런 문제 푸실 때. 여기서 더 세이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시험을 하다 보면 그러고 나서 독서 이론 문제가 있다면 세 문제가 있을 텐데 이 세 문제가 세 문제 풀리는데 사실 한 3분에서 4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요거는. 그랬을 때 9시
화작은 9시 정도, 엄매 같은 경우는 9시가 좀 덜 된 시간. 요 정도. 요 정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시계를 봤을 때 14문제가 벌써 요 시간 안에 풀렸으면은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워스트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워스트는 여기에 우리가 해당하지 않으면 워스트예요. 14문제 풀었는데 9시가 넘어갔네? 그러면 내가 조금 늦는구나. 9시 3분이야? 그럼 3분 정도 늦었으면은 지금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내가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9시 3분 정도 됐으면. 그러니까 시간을 꼭 보셔야 돼요. 순서는 선택 영역부터 하시고 독서 이론이시면 독서 이론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부터 가셔야 된다면은 문학부터 가세요. 이건 한번 문학부터 저는 안 풀 건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자, 남은 시간 몇 분이에요? 9시라고 하면은. 만약에 9시에 풀었어. 이거 9시가 되면 조금 촉박한 느낌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14문제 9시면은 나쁘진 않아요. 남은 문제가 몇 문제니까 문학 17문제. 그리고 독서 17문제니까 그래요. 근데 이미 독서 3문제는 여기서 풀렸잖아요. 그래서 독서는 14문제밖에 안 나와요. 이 정도. 남은 문제가 31문제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문학부터 풀어야 되는 이유는 시간을 문학에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독서는 우리가 빨리 읽으려고 해도 빨리 읽을 수가 없어. 속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문학은 이 17문제를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될까? 이제 남은 시간 1시간 남았네요. 9시라고 친다면 60분에서. 자, 60분에서 독서 몇 분, 아니면은 문학 몇 분, 문학 몇 분, 독서 몇 분. 한번 해볼까? 문학과 독서 몇 분 몇 분 나눠야 될까? 30분, 30분이니까? 그렇게 하면 좀 독서가 빠듯하지. 문학을 조금 더 줄여야 되겠죠. 음. 예를 들어서 요 9시가 조금 안 되는 시간, 9시 2분 전, 8시 8분 정도라고 한다면은 문학을 풀었을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뭐냐면 9시 23분 혹은 24분 5분 정도. 23, 4, 5분 정도. 그럼 문학에 시간을 충분히 준 느낌이거든요. 문학은 요 17문제 풀 때요. 한 25분 내로 풀면 좋아요. 그래도 독서 시간이 부족해요, 사실. 근데 이번에 3월 달이잖아요. 3월 달이다 보니까 분명히 이거 25분 안에 못 풀 수도 있고 독서에서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푸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80분이라고 하는 시간 제한된 거 안에서 운용 방식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간 운영 방식. 모품 문제 나중에 발생하지, 당연히. 모품 문제 발생하고 찍기도 하죠. 근데 시간 운영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냥 땡 하고 OMR 카드 이제 체크하다가 갑자기 시간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혹은 시간 운영 방식을 연습하지 않는다면 수능 때 그게 될까?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계속 보는 이유가 시간 운영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면서 베스트 시나리오를 좀 잡고 나가라라는 거. 그래서 문학같이 문학에서 요 지문까지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한 9시 23분이면은 가장 베스트라는 얘기예요. 9시 23분에 우리는 지금까지 한 31문제를 풀었어요. 그쵸? 되게 빨리 푼 거예요. 평소에도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남은 문제 몇 문제? 14문제예요. 그럼 14문제가 자, 9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지문에서 4번부터 9번까지 하나, 둘, 셋, 넷. 미안, 이게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문제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뒤에 가면 하나, 둘, 셋, 넷, 4문제짜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둘, 셋, 넷, 4문제짜리가 있어요. 자, 몇 문제짜리가 있었다고요? 이 14문제가 6문제, 4문제, 4문제짜리로 이거는 독서 이론이 있을 때. 근데 아까 독서 이론이 없는 경우는요. 6, 5, 5.
이런 식으로도 문제수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미안해. 문제수가 더 늘어나야 되겠네. 6, 6, 5 이런 식으로. 17문제를 채워야 되니까 독서에서. 문제수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봅시다. 앞에 문학 문제 있었고요. 이 지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문제죠. 그리고 하나 더 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문제짜리가 있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문제. 문제수가 지문마다 해갖고 한 문제 정도씩 조금 더 많은 느낌이에요. 그쵸? 독서 이론 파트가 이 안에 곳곳에 숨겨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요 학력평가 유형보다 여러분들 요 독서 이론 파트가 이미 분리된 요 지문 유형을 연습을 해야 되고, 사실 요 유형은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까지 봐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644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남은 시간 9시 23분까지가 베스트였다면 37분 정도 되는 시간을 여기다가 알맞게 배분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한 지문당 한 12분 정도? 12분 정도? 12분 정도? 근데 여기다가 6문제니까 조금씩 시간을 더 투자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시간에 시간적인 분배까지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난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하나의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모의평가에서도 또는 학력평가에서도 동일하게 나와요. 지문이 가 지문과 나 지문으로 나뉜다라는 얘기예요. 2개의 지문을 주는 6개짜리 문제 유형은요. 이렇게 2지문을 주게 돼요. 그랬을 때 요 2지문짜리가 6문제짜리니까 먼저 푸는 게 이득일까? 아니면 좀 뒤에 푸는 게 이득일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지. 4개짜리가 빨리 풀리니까 푸니까 나는 4개짜리 먼저 풀까? 요 순서대로? 아니야. 그래도 6개짜리가 문제수가 많으니까 난 먼저 풀 거야. 어떤 순서로 푸는 거는 답은 없지만 그거는 요 시간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빠르게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좀 추상적이지만 모의고사 보면서 한번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앞으로 4월, 6월, 7월 많은 모의고사에서 어떤 문제들을 먼저 풀지를 고민을 해보라는 거는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37분이 안 남았어요. 한 30분 정도 남았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요. 요 가, 나 지문으로 나뉜 거를요. 얘를 좀 뒤로 뺄 것 같아요. 나중에 풀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짧게 나온 4문제짜리 지문들 한번 가서 볼까요? 요런 지문들.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고 문제 풀고 풀고 풀고.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고 문제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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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고. 오른쪽이 다 문제니까. 요렇게 좀 접근을 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어떤 지문과 싸우고 있다. 요 2개의 지문으로 나뉜 부분을 싸우면 될 것 같아요. 왜?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는요. 이 둘 중에 한 글은 그래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둘 다 못 건져. 시간 없을 때는. 분명히 우리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놓치는 것까지 염두에 뒀을 때 시간이 부족할 때는 이 가지문만 읽고 나서 우리는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지문만 읽고 나서 풀 수 있는 문제들. 혹시 볼까요? 잠깐. 이 독점적 주의가 어디에서 있는지 한번 봅시다. 독점적 주의는 가지문에만 있었던 문제죠. 그렇죠? 그럼 이 독점적 주의를 가만 읽어도 풀 수 있으니까 분명히 가만 정확하게 읽고 이 한 문제는 풀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지. 나 지문은 못 풀겠네? 그럼 기억 니은은요? 니은 여기 있고 기억은 여기 있네요. 그럼 가지문 읽고 풀어서 우리는 가에 대해서, 기억에 대해서만 빨리 판별을 해줄 수 있으면 적어도 이 안에서 판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기억의 말이 뭐 한 압축이 될 거 아니야, 선택지가. 그냥 찍는 것보다 읽고 찍어야지 아무래도. 안 그래요? 그리고 요 문맥상에 요거 바꿔 쓰는 거는 문맥 문제는 당연히 풀어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부분이
시간이 부족하면 한 지문이라도 정확하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빨리 풀어줘라. 그럼 나머지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답안을 좀 추려가면서 뭐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3월 달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선택 과목부터 봅시다. 혹은 독서 이론 파트가 있을 거예요. 여기 3문제, 선택 과목 11문제.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시간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를 하신 분들은 시간적 이득이 한 문제라도 더 풀 수 있는 이득이 생겨요. 그 한 2분, 3분의 그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을 때 일단 9시 이전에 14문제가 풀려야 돼요. 알겠죠? 독서 이론, 선택 과목. 독서 이론이 없다면요. 아니, 선택 과목만 해서 8시 55분 정도에 혹은 엄매고요. 화작은요. 8시 8시 한 57분까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셔라 라는 거. 이 시간적 차이는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엄매가 더 빨리 풀려요. 그래서 엄매가 더 이득이에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작년 기준으로. 그러고 나서 문학부터 들어가세요. 자, 문학인데 현대부터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빨리 익히는 거. 현대시, 현대소설. 그리고 고전 시가가 어려우면 고전 소설부터 해도 되고 이거는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고전 시가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럼 고전 시가를 어디로 빼요? 뒤로, 비문학 뒤로 빼도 괜찮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으면서 바로 문제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부터 계속 키워야 돼요. 근데 일단 문학을 다 풀었을 때 9시 20, 요, 어, 요 시간대로 한번 해봅시다. 27분 정도 주면은 22분이면 넘어가고 23분, 혹은 25분 정도. 문학을 풀었을 때 요 시간 타임 라인이 나오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 알겠죠? 요 9시는 선택 과목과 독서 이론을 같이 풀었을 때 9시라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러프하게 준 거예요. 좀 많이 준 거예요. 분명히 9시 시간 이내로 들어오셔야 내가 안 늦고 있구나라는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문학을 풀었을 때 만약에 9시라고 한다면 이 시간대는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한 9시 27분 정도로, 28분 정도로. 이 시간 안에 들어왔을 때는 내가 좀 문학도 늦지 않게 풀고 있구나. 근데 대부분 이제 처음 시간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거 시간 막 볼 틈도 없이 막 쑥쑥 문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비문학 한 지문이 남어. 근데 종은 치기 직전이야. OMR 카드는 체크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접근을 하실 때 이 비문학이 어느 정도 내가 풀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건드릴 수 있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비문학 세 지문을 내가 다 건들 수 있었다? 그러면 그 친구는 1등급에 가까운 정도예요. 세 지문이 다 문제를 그래도 읽을 수는 있었어요. 그럼 두 지문은 거의 다 맞추면 1등급. 요새 페이스로는 한 지문 놓쳐도 1등급이 나오는 페이스니까. 그렇죠? 근데 한 지문은 전혀 건들지도 못했고 두 번째 지문 들어갈랑 말랑 했어요 라고 한다면은 이 두 번째 지문을 가나 지문으로 위치를 시켜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지문 정도를 풀어낸다고 한다면 이 정도만 해도 1등급에서 2등급 사이가 나오는 점수대예요. 한 지문 다 놓쳐도요. 마이너스 9점이고요. 여기서 절반 놓쳐도요. 마이너스 4점이에요. 이 정도 놓치면 80점 중반대가 나오거든요. 80점 중반대 점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1등급에서 2등급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점수일 거고 작년 기준으로는 수능 기준으로는 1등급 점수였잖아요. 근데 전제가 뭐지? 앞에 부분이 어느 정도 다 맞는다라는 전제에서. 그래서 문학이랑 선택 과목, 독서 이론, 특히 선택 과목과 문학 공부는 정확하게 해주는 거. 바로 문제 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를 연습을 하시는 유형이고 비문학은요. 시간 안에 빠르게 정리하면서 이해하면서 내가 빠르게 정보 처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연습을 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영역이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냥 다 같은 국어 공부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선생님 저 한 지문 읽기도 좀 빠듯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한 지문도 못 건들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지문 하나 읽는 거예요. 가나 지문에서 요 지문이라도 정확하게 읽고 푸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고전 시가가 뒤로 빠진다면 요걸 한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전 시가가 오래 걸린 친구들은 또 되게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요 비문학까지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간 체크를 꼭 할 것. 옆에다가 조그맣게 써놓으면 되잖아. 지금 몇 시 몇 분? 9시 20분. 또는 여기 다 풀었을 때 9시 이렇게 쓰는데 1초도 안 걸려. 문학 다 풀었는데 얼마? 9시 30분. 9시 30분이면 조금 느린 거죠. 비문학 들어가기에. 그러면은 이제 뭐 세 지문을 어떻게 배치를 해갖고 어떻게 풀지는 여러분들이 한 지문 정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면 되지. 짧은 지문 풀고 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바로 가로 갈 것이냐. 그런 식으로 시간 운영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거는 문제는 분명히 여러분들 시간 부족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 부족을 겪을 거예요. 안 겪는 사람도 있어. 안 겪는 사람들은 평소에 연습이 잘 된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시간이 지금 내가 요 단계 넘어갔을 때 시간이 얼마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학 풀었는데 9시 40분인 경우도 있어요. 애매하지? 그래도 독서 풀 수 있어요. 독서 한 지문 반은 풀 수 있어. 9시 40분이더라도. 한 지문 푸는데 10 몇 분, 짧은 지문은 한 10분이면 풀 거니까. 그리고 가지문 푸는데도 5분이면 풀 거니까 OMR 카드 하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9시 40분이라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 내가 풀 수 있을 만큼은 최대한 풀어내자. 그리고 푼 거는 다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모의고사를 계속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모르겠으면 계속 질문해요.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하셔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방법을 세웠는데 물론 선생님들마다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프이 모의고사라든가 여러분들 모의고사 지금 풀었던 결과들을 제가 취합해서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한테 뭐 따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 그 외에 혹시 질문 있으면은 질문 좀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